새벽 3시 배 한 척이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바다 한복판에 쳐놓은 그물을 찾아 나섰는데요. 이곳에선 멸치가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놓고 기다렸다 멸치를 잡는답니다. 며칠째 바람이 거세 평소보다 양은 적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헛걸음은 아닙니다. 그물을 올리고 나면 어부들 손길이 바빠집니다. 예민한 녀석들이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아야 돼요. 지금 바쁩니다. 이게 생하면 거기 상품이 안 돼요. 생하기 전에 빨리 삶아야 돼요. 멸치떼가 그물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육지에선 물부터 끓여 놓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멸치를 삶기 위해서입니다. 멸치이 빨리 안 삶으면 잘 떠올라오지 않아요. 식감이 깔아서 그래요. 살아있는 상태로 끓는 물에 넣어 떠오르면 바로 건져냅니다. 멸치를 잡는 순간부터 말려서 거둘 때까지 한순간도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나와가 저녁 6시 들어가요. 선별까지 다 해가 포장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멸치 마르는 비릿한 냄새로 뱃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야 아침 참을 준비한다는데요. 그새 잘 마른 멸치가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멸치 육수에는 좀 붉은 멸치가 좋거든요. 이게 바짝 말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옆에 이거는 아지. 아지? 예, 전갱이 새끼. 이거 육수 내면 진하게 나요. 맛있어요. 많이 넣어라, 많이. 예, 넣어라. 많이 팍팍. 이거 자, 하나씩 됐다. 내으시던. 잔치하겠다. 춥고 힘드니까 간단하게 여기 하고 그렇죠. 간단하게 만들어 여러 명이 먹기엔 국수가 제격이죠. 그래. 멸치로 육수만 만들어 놓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달큰한 맛이 나는 무도 하나 썰어 넣으면 맛은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잡았어. 완전 싱싱한 건데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구수하게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어떤 색깔 나오라고. 그런데 멸치가 국물의 대가로 대접받은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육수를 따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멸치는 업신여길 멸자가 붙었을 만큼 즐겨 먹는 생선이 아니었죠. 했어. 덕장 만들어라. 야, 이것도 그 집에 네 그거 하니까. 저기는 안 하고 내가 사면 되거든. 자, 한 글씩 하세요. 포장해 놓고. 금방 삶아낸 쫄깃한 면발에 진한 멸치 육수가 어우러지면 그날이 잔칫날입니다. 국수는 이래 뭐야? 아직 한 글. 끼니도 거른 채 새벽부터 배를 탔으니 그 속이 오죽 허할까요? 좀 내는 거. 야, 국물 역시 진하네. 시원하게 맛있죠? 소리만 들어도 그 맛이 짐작됩니다. 아우 맛있다. 속이 확 불리죠.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벌써 2그릇째죠. 진짜 맛있네. 미치겠다.
옛날 어릴 때 배고플 때 딱 먹던 그때 엄마가 옛날 어릴 해줬구나. 때 엄마가 소먹이 오면은 딱 국수 끓여가지고 멸치 딱 이래 육수 내가지고 옛날에는 그때는 식구들이 한 9, 10명 이래 되니까 국수를 막 이거만큼씩 이렇게 해가 자식들 실컷 먹인다고. 그래 이런 멸치하고 다른 거 많이 넣어가 육수 내는 맛있죠. 뜨끈한 국수 한 그릇 말아 먹으면 허기도 추위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국수는 전국 어디에나 있는 흔한 음식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토속국수 하나쯤 있기 마련인데요. 그중 국수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 바로 경상도입니다. 대구는 국수 소비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하지요. 한때 대구가 섬유의 도시로 불리던 시절, 서문시장은 호목시장으로 유명했는데요. 지금은 그 자리를 국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가격도 싸고요. 양도 많이 주고 부담이 없으니까 많이 드세요. 5,000원 남짓이면 한 끼가 거뜬해지니 주머니 사정 어려운 사람들에겐 이만한 게 없습니다. 크고 작은 국수 가게가 모두 300여 곳. 아예 국수거리라는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은 시장의 좁은 뒷골목에서였습니다. 그때가 1960년대 후반 즈음이라고 하니 벌써 60년을 넘겼는데요. 여전히 반죽을 미는 손길이 종일 분주합니다. 손으로 민 칼국수 맛은 흉내내기 어렵죠. 반죽 방법은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낸다는 점입니다. 반죽을 눌러 만든다고 해서 이 지역에선 누른국수라고 부르죠. 국수를 누룽국수를 했어요. 경남 지방에서는 이 칼국수 소리 안 했지. 그러다 보니까 누룽국수 하면은 이 국수물을 끓여가지고 호박썰이 있고 감자썰이 있고 바로 즉석에서 끓여주는 게 누룽국수가 전통이 내려왔는데 경남 지방, 영남 지방에서는. 진한 멸치 국물에 채소를 듬뿍 넣어 끓인 경상도식 칼국수가 누른국수입니다. 맛있다니까 저기보다.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반찬 삼아 매운 고추 한 입 베어 물면 한겨울에도 땀이 절로 납니다. 국수 많이 먹게. 여름에 잘. 냉면보다도 우리는 더 국수 더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바로 밀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밀 농사가 흔하지만은 않죠. 그래도 방학 되면 찾아오는 손주들을 위해 할머니는 꼭 밀가루만큼은 챙겨둡니다. 지금 밀가루에 섞고 있는 게 막걸리인데요. 이 막걸리 반죽에 삶은 옥수수 알맹이를 넉넉하게 넣어줘 할머니표 간식을 만든답니다. 그 아들 왔다고 이게 sul떡해가지고 이래 몰라서. 시큼한 막걸리 냄새와 함께 반죽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면 아이들 마음도 취한 듯 설레곤 했습니다. 술떡지는 냄새라도 맡으려 아궁이 곁을 서성대기도 했습니다. 쌀밥 먹는 게 소원이던 시절에도 어머니가 국수를 미는 날은 참 반가웠습니다. 한 번 더 믿나? 한 사람 먹고 더 나온다. 얇은 맛이야. 얇으면 더 많거든. 옛날에는 대천마루에서 엄마가 이거보다 훨씬 긴 홍두깨로 밀면은 엄청 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오늘 겨울이라 잘 안 밀리는데 마루에서 밀면은 굉장히 컸어요.
어머니가 국수를 썰면 아이들은 그 옆에 딱 붙어 앉아 있곤 했죠. 이걸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꼬랑대기 맛있겠지? 기분이 그냥 막 한번 국수를 썰고 남은 자투리 국수 꼬랭입니다. 국수 미는 날이면 아이들은 꼬랭이를 굽느라 손이며 얼굴이 검댕으로 얼룩지곤 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지? 옛날에 엄마 옆에 서서 구경하다가 무슨 꼬랑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럼 얼른 받아서 구워서 먹으면 최고죠. 변변한 간식거리가 없던 그 시절 잘 구워진 국수 꼬랭이는 국수하는 날의 횡재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입맛엔 어떨까요? 고소하기는 한데 너무 싱거워요. 피자랑 비교하면 어때? 비교 못하겠어요. 완벽하고 더 맛있지. 그래도 피자도 맛있어. 솔직한 대답이네요. 그새 술떡이 다 쪄진 모양입니다. 이 술떡만큼은 아이들 입맛에도 제법 맞을 것 같은데요. 빵처럼 부드러워 술빵이라고도 하죠. 시큼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것이 추억 때문에 더 맛있는 별식입니다. 술떡은 이렇게 커다랗게 쪄서 뜨끈뜨끈할 때 손으로 뜯어 먹어야 제맛이죠. 자식들 입에 맛난 음식 넣어주는 이 맛에 어머니는 늙는 줄도 모르고 사셨습니다. 여름에는 호박을 하는데 요새는 호박이 자연에 가면 있지만 뭐 집에서 언제 없거든. 그런데 이제 무시하면 돼요. 무시. 칼국수는 면발도 중요하지만 국물이 맛을 좌우하는 법이죠. 멸치 육수에 계절마다 호박, 배추, 아욱, 시금치 같은 제철 채소들을 넣어 시원한 맛을 더합니다. 국수가 국수가 먹기는 쉬운데 만드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바지런한 손에 금세 칼국수 한 솥이 끓여졌습니다. 된장국 내가 뭐 냈고 된장김치. 땅 속에 묻어둔 항아리에는 김장김치가 아주 잘 익었네요. 금방 꺼내 썰어놓은 김장김치 하나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수만큼은 어머니 손맛이라야 제맛이 납니다. 쉰을 훌쩍 넘긴 두 딸은 몸이 아프거나 고단할 때면 이 칼국수부터 생각난답니다. 어머니 손맛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해서 국수 미는 날이면 한바탕 동네 잔치가 벌어지곤 했답니다. 저거 대문을 안 닫아놓거든요. 열어놓고 있으면 이제 사람 보이면 뭐 동세야 오느라 뭐 또 아지뱀녀 오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오는 사람 가서 다 불러가. 이래 우리 먹는 대로 이래만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그게 좋아가. 그래 손님이 많이 왔어요. 국수가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눈비 내리는 궂은 날, 찬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면 고단한 하루에 입안이 깔깔해진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어머니가 끓여주는 국수 한 그릇이 간절해집니다.
어머니 손맛은 아니지만 대구 사람들 입맛을 책임져주는 특별한 국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구레 국수입니다. 소그레가 소에서 가죽하고 살하고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걸 쳐내야만 국 만들고 이런 거 다 하는 거라. 조선시대부터 대구에는 큰 규모의 우시장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소의 부산물들이 장터의 음식 재료로 사용됐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의 껍질과 고기 사이에 붙어있는 부위인 수구레입니다. 길 가는 사람도 이거 불불 끓으면 그냥 못 가지, 못 지내가요. 안 그러면 먹어야 지내가지. 어떤 사람은 이거 하루 안 먹으면 한때 그냥 지나가면 안 먹으면 그날 못 먹고 가면은 집에 가면 병 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먹고 싶어서 그 생각이 나서 그리고 밥을 넣어 국밥으로 먹어도 되지만 제맛을 느끼려면 국수를 말아 먹어야 한답니다. 신선한 선지와 쫄깃한 수구레가 매운 양념과 어우러져 얼큰하게 끓습니다. 양념이 면발에 배도록 여러 번 국물을 부었다 따라내길 반복하면 칼칼한 맛에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나는 수구레 국수가 됩니다. 대구에는 소의 부산물을 이용한 따로국밥과 육개장도 유명한데요. 국밥과 육개장 모두 국수를 말아먹곤 한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구 사람들은 유난히 국수를 즐겨 먹게 된 걸까요? 대구는 제분, 제면 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된 곳입니다. 삼성상회가 국수를 선보인 것이 1938년. 그보다 5년 먼저 문을 연 풍국면은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닭표, 소표 등 대구산 국수들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대구 국수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해방 후 대구에는 국수 공장들이 앞다퉈 문을 열었고 1980년대까지 전국 국수 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족한 쌀 대신 밀가루 음식을 먹도록 하는 분식 장려 운동도 한 몫을 했는데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던 국수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국수 공장들을 이제는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1975년에 처음 문을 연 이곳은 대구에 남은 3곳의 국수 공장 중 하나입니다. 옛 방식 그대로의 수동식 기계라 다루기가 어렵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서 늘 긴장해야 한답니다. 게다가 사람의 손길도 여러 번 가야 하니 수고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집에서 만든 것처럼 더 찰지고 쫄깃한 면발이 만들어집니다. 면발이 빠져나오면 끊어지지 않게 재빨리 대나무에 걸어 말려야 하는데요.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큰 국수 공장에선 면을 빨리 말리기 위해 열풍을 이용하는데 이곳에선 여전히 선풍기 바람만 이용해 자연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 그리고 수백 번의 손길이 만들어낸 시간의 음식입니다. 자식들 쌀밥 먹여 키우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정작 끼니의 대부분은 국수였습니다. 국수라는 음식 자체보다는 그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때 그 기분이나 느낌 그런 것이 좋아서 하면 제가 뭐죠? 많이 먹어도
국수가 질리지 않고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요. 함께 국수 공장을 시작했던 남편은 영 일에 재미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무거운 밀가루 포대와 덜컹거리는 국수 틀에 매달려 살아온 어머니는 평생 국수 먹고 싶다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도 국수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늘 국수로 상을 차리곤 했습니다. 그중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비빔국수입니다. 고추장 하나만 있으면 뚝딱 만들어내던 새콤달콤한 비빔국수도 바쁠 때면 고명 없이 맹물에 간장만 넣고 끓인 잔치국수도 어머니가 만들면 참 맛있었습니다. 경상도에선 국수를 먹을 때 꼭 돼지고기 수육을 함께 상에 올린다고 합니다. 진짜 어렵고 맛있지. 그 가오가 삶았기 때문에. 국수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요? 돼지 수육 한 점을 김치로 싸서 국수와 함께 먹으면 맛으로는 최고의 궁합이랍니다. 국수라면 진저리가 난다던 어머니도 요즘은 먹을만 하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겠죠. 나는 돈 꾸러 갈 데도 없고 육아하면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나는 이게 천직이야요. 하늘 주는 복인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고. 아이고 네가 없으시면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내가 살아나가는데 힘들었을 텐데 네가 그래 잘 팔려주고 그 국시는 이렇게 찌단하게 정이 있어가 그래 손님도 많이 오고 좋고 좋다. 내가 국시가 좋다 이간다. 예, 그게 어머니들에게 밥이 아닌 국수는 늘 미안한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수에는 잔치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잔치국수라는 말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국수가 처음 기록된 고려 도경을 보면 사신을 대접하는 음식 중 첫손에 꼽은 것이 국수였습니다. 그런데 밀은 수입해야 할 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큰 잔치 때만 먹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국수는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긴 면발이 장수와 인연을 뜻한다고 해서 관혼상제에 큰 일을 치를 때 필수 음식으로 쓰였는데요. 처음엔 국수가 귀한 잔치 음식이었던 거죠. 밀가루는 귀한 가루라고 해서 진가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대신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면을 만들곤 했는데요. 고기를 가늘게 썰어 메밀가루를 묻혀 삶아낸 육면이 그중 하나입니다. 밀가루가 고기보다 더 대접받던 시절의 국수입니다. 녹말가루를 익혀 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녹말을 물에 풀어 얇게 펼친 후 중탕으로 익히면 말갛게 묵처럼 되는데요. 이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 물에 띄웁니다. 챙면, 창면, 화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주로 봄꽃이 필 무렵 즐겨 먹던 국수입니다. 메밀로 밥을 지어 국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밥알이 서로 붙지 않게 녹말가루를 씌워 면을 만들었죠. 알알이 진주처럼 생겼다고 해서 진주면이라 불렸습니다.
문헌에 기록된 국수 종류가 2,000가지나 된다죠. 부족함 덕분에 오히려 다양한 국수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밀 자체가 귀했으니 아무리 양반이라도 국수를 아무 때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손님이 찾아오면 국수가 상에 오르곤 했죠. 안동의 한 종가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손님 접대용 국수가 하나 있습니다. 육수는 소 양지머리를 이용해 맑게 끓여서 사용합니다. 야채 준비를 했네. 저게 넣는데 그죠? 귀한 손님 오실 때는 양지머리로 미리 이제 육수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여름에는 차게 식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대접하죠. 멸치로 육수를 내기 시작한 건 일제 강점기부터라고 하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육고기 아니면 채소를 이용해 육수를 냈다고 합니다. 형님, 이거 쏘리. 아이고 돌이야 이모. 국수는 면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4세 풍산유씨 가문으로 시집온 종부에게 시어머니는 제일 먼저 낡은 안반과 홍두깨부터 물려주셨답니다. 누구도 묻는데 형님. 이건 몇 백년 됐습니다. 우리 집에 뭐 이 집하고 거의 뭐 나이가 뭐 안 되겠습니까? 네, 이거 완전 오래된 겁니다. 밀가루와 콩가루를 7대3의 비율로 섞어 반죽하는 것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비법입니다. 반죽은 종이장처럼 얇아질 때까지 수십 번을 반복해서 밀어야 합니다. 안반과 홍두깨가 길면 길수록 더 얇은 국수가락을 얻을 수 있다는데요. 바닥에 글씨가 비칠 정도로 얇게 밀어야 한다니 보통 정성으로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딱 크다. 이러면 얇게 잘 됐다. 손님 대접하는 거니까 참 곱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 예쁘고 또 맛도 있고요. 면은 최대한 가늘게 썰어야 합니다. 면발의 굵기가 솜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곤 했죠. 종갓집 며느리들에겐 국수 미는 일은 수행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면은 삶은 즉시 건져 찬물에 헹궈냅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건진국수인데요. 흔히 안동국시라고 하는 게 이 건진국수입니다. 주문 많다요. 면 위에는 음양의 조화를 뜻하는 오방색의 고명을 얹고 마지막에 맑은 고기 육수를 붓습니다. 면발이 쫄깃하고 국물 맛이 깔끔한 건진국수는 모양새 하나까지 정성을 들입니다. 육수를 내고 남은 양지머리를 수육으로 썰어 상에 올리고 국수와 함께 먹는 음식도 격식을 갖춰 차려냅니다. 국수는 이렇게 가장 극진한 정성을 표현하는 음식이었는데요. 이 귀한 음식이 어떻게 평범한 서민들의 밥상에 오르기 시작한 걸까요? 일제강점기, 제면기가 보급되자 국수는 빠르게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뿌리째 뒤흔든 전쟁은 사람들을 나무로 내몰았고 폐허 위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원조라는 이름의 값싼 밀가루가 주어졌습니다. 전쟁과 원조,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은 피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돗대기 시장이라고 불렸던 국제시장에는 부산 별미가 총출동한 먹자 골목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쟁 세대들이 하나둘 시장을 떠나고 더는 옛 풍경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을 간직한 음식들은 시장 골목길을 채우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비빔당면입니다. (1950년대) 부산에는 당면 공장이 많았답니다. 국수보다 오히려 값이 더 쌌다고 하는데요. 시장엔 당면으로 잡채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당면을 간장이 아닌 매운 고춧가루 양념에 비벼 만든 독특한 국수가 등장했는데 이게 잡채보다 훨씬 더 잘 팔렸답니다. 이렇게 아니면 맛이 없을 수가 있어. 일본인들이 많이 먹어. 일본인들은 얼큰한 개운한 걸 좋아하거든. 이 느끼한 거 싫다고. 일본인들이 또 피어나서 살기 때문에 장사하면서 이걸 먹는 거다. 국수에 고명으론 쓰이지 않는 단무지가 들어가는 이유도 가난했던 시절 구할 수 있던 값싼 재료였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부산 별미로 유명해진 이 비빔당면은 국제시장 사람들의 고단한 추억이 담긴 음식인 거죠.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맨몸으로 낯선 땅에 남았습니다. 악착같이 사느라 고향 그리워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음식만큼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38선 바로 아래 강원도 금화군이 고향인 이 세 남매도 그랬습니다. 살때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가 1953년도 1.4 때 내려왔어요. 예, 그때는 여기가 전부 다 외정시대 때 소마법관입니다. 우리도 수호가 나오면 한 2평 될까? 그런 데다가 네. 가만히 패가지고 이렇게 깔고 네, 어디든 계세요.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부산 와가지고 쓰레기통 박스 2개 놔놓고 한 장인 과자, 한 장인 사탕 넣고 10원에 몇 개, 10원에 몇 개 이렇게 팔고 그랬어요. 오빠가 사다 주면 나는 10원에 2개요, 2개, 한 3개 내가 팔았어요. 저 방앗간에 가서 찌가지고 만들고. 유상모 씨의 할머니가 처음 만들었다는 밀면은 밀가루로 만든 냉면. 그러니까 냉면의 사촌쯤 되는 음식입니다. 밀가루와 전분가루를 섞어 면을 만드는데요. 원래는 냉면을 만들려고 했었답니다. 고향 함경도에서 먹던 그 맛을 잊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메밀가루를 구하기 어려워 싼 밀가루가 대신 사용됐다고 합니다. 피난민들 와는 밀가루를 100억을 줬어요. 그 100억을 줘가지고 이걸 갖다가 면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하면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냉면만 했기 때문에 어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모친이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 밀가루 가고 이제 냉면 눌러가지고 마판죽 해가지고
국수 대용을 하여튼 냉면 대용을 할 수 없나 이래가지고 개발한 게 이제 우리가 정말 하자면 지금은 밀면이지만 옛날에는 경상도 냉면이 돼서 경상도. 육수는 사골과 양지머리를 푹 고아서 만드는데 전통 이북식 육수처럼 심심합니다. 모양도 함흥냉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고명으로 편육과 채소, 삶은 달걀을 올리고 매콤한 양념장을 얻는데요. 전분만을 써서 면을 뽑는 함흥냉면과 달리 밀면은 쫄깃함이 훨씬 약합니다. 그 맛에 밀면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냉면도 국수도 아닌 희한한 음식이라고 타박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하지만 냉면은 북에 모든 걸 두고 떠나온 사람들에게 고향 같은 음식입니다. 밀면으로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으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면이 틀려. 안 돼요. 이 국수, 그 밀면국수 파는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이제 그 한 20그릇씩이나 10몇 개씩 이제 익어서 와가지고 반태 같은 거 내려놓고 어떤 아저씨가 와서니까 육수물 부어주는데 먹는데 그게 왜 그렇게 먹고 싶던지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많이 나고 지금 이만치 먹고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너희들 갖다 피난 데리고 새로 나올 적에 산속에서 마지 너희들 불과 70여 년 전 고생길을 건너온 우리네 역사가 담긴 음식입니다. 가늘고 긴 인생살이처럼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만만한 한 끼.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은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음식이죠. 그렇게 오늘도 소박한 국수 한 사발에 위로를 얻습니다. 담양만큼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대나무들이 있는 곳. 대나무의 고장으로 유명한 담양은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지만 무더운 여름에 더욱 사랑받는 여행지입니다. 이 카메라가 언니 거네. 싱그러운 초록에 눈이 먼저 시원해집니다. 대나무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과 사각거리는 뱃잎 소리에 마음까지 청량해지죠. 사철 푸르고 곧게 자라기에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대나무 밭에선 삐죽삐죽 어린 순이 솟아납니다. 죽순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른데요. 하루에 최고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면 죽순은 어른 대나무만큼 훌쩍 키를 키우게 되죠. 죽순은 요즘이 제철입니다. 높이가 약 40cm 정도일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죽순은 껍질째 삶아야 고유의 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삶아내면 손으로도 쉽게 찢길 만큼 부드러워지죠. 옛날에는 그 칼로 하면은 그럼 죽순은 너나무라 했어.
그 영양가도 없고 가치가 없다고 맛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 들려면 이렇게 딱딱 쪼개갖고 정성껏 해야 어머니 드린 그 가치가 나오지, 보람이 나오지. 죽순과 함께 갖가지 재료를 썰어 담고 개울에서 채취한 우렁을 넣어 매콤하게 양념을 해 무쳐냅니다. 죽순이 들어가니까 와삭와삭 좋네. 한번 더 먹어봐. 죽순 맛이 일품이네, 일품이야. 죽순도 있고 우렁이가 쉽게 맛있어 맛있어요. 이 맛을 누가 알겠는가? 조금 맛있어. 객기에 나가 사시는 형님들, 동생들도 모르겠네, 이 맛을. 새콤 달콤함이 입맛을 당기는 우렁이 죽순 초무침입니다. 여기에 국수를 삶아 함께 비벼내면 비빔국수가 되는 거죠. 죽순 특유의 아삭아삭함과 쫄깃하게 씹히는 우렁이 부드러운 국수의 식감과 어우러져 탁월한 조화를 이룹니다. 별식으로 사랑받는 국수의 주 재료는 밀인데요. 광주광역시 박호마을에서는 지금 누렇게 밀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밀밭 풍경. 11월경에 파종해 다음 해 6월 수확하는 밀은 보리와 비슷한 겨울 작물입니다. 한 번 심으면 수확 전까지 내버려 둔다 할 만큼 밀은 농약 없이도 잘 자라는 친환경 작물이죠. 요즘은 콤바인이 수확과 탈곡을 해주지만 기계가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밀을 수확하는 6월이면 우리 조상들은 한밀을 이용해 다양한 국수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국수가 바로 콩칼국수입니다. 땀 흘리고 이러고 와서 이 콩국수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그렇게 내가 땀이 가지고 체온을 식혀주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콩칼국수는 일꾼들에게 사랑받던 최고의 여름 별미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부르죠. 먹을거리가 귀하던 시절 콩칼국수는 고기를 대신하던 양질의 단백질 식품이었습니다. 이번엔 팥이 등장했네요. 이 지역에서는 동지엔 팥죽을, 무더운 여름에는 팥칼국수를 즐겨 먹는답니다. 팥은 몸 안의 열을 다스리고 피를 맑게 해준다는데요. 기운 차리는 데도 효과적이랍니다. 농사일이 한창인 요즘만큼 팥칼국수가 어울리는 때가 없겠죠. 팥죽을 써서 못 속은 데는 들러 이고 가, 들러 이고 가. 그리고 들에서 팥죽 색깔이 먹고 점심도 먹고 그랬지.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오후에 색깔이. 뜨겁잖아요. 근데 날씨 뜨거운데도 이게 맛있어요. 예.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해도 끝이 없는 게 농사일이라고 하죠. 무더운 여름날 건강을 해치진 않을까 걱정하고 챙겨주는 마음이 팥칼국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밀수확의 기쁨까지 함께하니 일의 고됨은 씻은 듯 사라집니다. 한낮에 소나기가 초록의 숲을 적시면 만물이 생기를 얻습니다. 연잎, 연꽃이 피는 모습도 좋지만은 이렇게 비가 이렇게 두두두두두 하고 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연잎 위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져 있는 이게 꽃보다가 더 이쁘고. 고운 자태와 향으로 즐거움을 주는 연잎은 미각의 기쁨도 선사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잎이 조금 크면은 밥을 찐다든지, 조금 요 정도 보드라운 거는 호박잎처럼 따가지고 쌈으로도 먹을 수 있고. 오늘은 이 연잎을 활용해 국수를 만들 거랍니다. 스님들에겐 꽃이며 잎까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훌륭한 식재료죠. 꽃이 떨어질 무렵이 이제 가장 시기가 좋은, 왜냐? 감잎으로는 국수에 곁들일 부침개를 만든답니다. 약용이 될 수 있는 것, 식용이 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해서 그냥 가능하면 다 이제 식재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맘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잎은 칠기입니다. 뿌리에서 잎까지 약용으로 쓰이는 칡은 여름엔 주로 잎을 먹죠. 칡잎 이거 따가지고 물김치 할 겁니다. 상추. 잎사귀로 국수와 전을 만든다니 어떤 밥상이 차려질지 기대됩니다. 이 김치, 칡김치 담을 때는 뭐 별도의 이 부드러운 맛보다가 이 국물만 우려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뭐 썰고 뭐 다른 거 다듬을 필요도 없이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마늘 그런 건 안 들어가는 거네요, 이거는? 예, 마늘이나 파나 양파나는 이제 절에서 스님들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오신채라고 해서 금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절에서 담는 김치는 그게 안 좀 양념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사찰 음식은 참 간소합니다. 칡잎에 소금 간을 한 풀국, 거기에 고추, 생강이 재료의 전부입니다. 여름에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에 그냥 이 국물 김치를 그냥 한 그릇 드시면은 뭐 다른 청량음료보다가 염분기도 포함이 되고 해서 훨씬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물김치 아주 좋았습니다. 숙성된 물김치에 말아낸 냉국수는 여름철 좋은 끼니가 됩니다. 얇게 민 반죽으로 직접 면을 만들면 그 맛은 배가 되죠. 큰 스님은 유난히 국수를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원적에 이를 때까지 식사를 담당했던 명천 스님은 10여 년간 자연에서 재료를 얻어 다양한 국수를 개발했답니다. 사찰에서는 국수를 승소라고 부르는데요. 힘든 수행 중에도 그 맛 때문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도 있답니다. 국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낭화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물결, 파도 치는 물결을 그림으로 형상화해 놓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차곡차곡 놓으면은 파도가 이렇게 이는 듯한 그 소쿠리 모양처럼. 큰 스님이 좋아하던 국수는 칡잎 김치말이었답니다. 여기 이제 국수 말아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게 한 4, 5일 됐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맛있게 삭는다고. 냄새 자체도 시원합니다. 향이 은은하게 배어나도록 연잎을 국수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국수의 모양새가 참 정갈하네요. 이렇게 갈면은 이게 여름철 보양식으로는 참깨국수를 즐겨 먹었답니다. 육식을 금하는 사찰에서는 콩과 깨 등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재료로 영양분을 보충하는데요. 특히 참깨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답니다. 뜰깨나 콩국수로 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구수하고 그런 맛이 좋다면은 참깨는 좀 개운하고 쌉싸름한 맛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뭉근하게 끓인 참깨 국물을 담으면 완성되는 참깨국수.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뜨겁게 즐기면 좋습니다. 감잎은 반죽을 묻혀 전으로 지져냅니다. 스님들만의 특별한 별미죠. 넓게 묻혀가지고 반듯하게 잘라. 당귀잎도 전으로 부쳐 먹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해 입맛과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나물로 무치거나 찌개에 넣어 먹어도 좋답니다. 뻣뻣하고 이 두꺼운 것일수록 기름을 좀 더 넣어가지고 좀 더 바삭하게 구우면은 좀 바삭한 맛 때문에 더 질기게 느껴져요.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감잎은 비타민C가 풍부해 덮어서 차로도 활용하는데요. 감잎 전은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예, 생각보다 풍미도 아무래도 이렇게 채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각 입마다 그 재료 맛이 다른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맛이 독특하고 강합니다, 이렇게. 그 감잎 특유의 좀 딱딱한 저마다 다른 맛과 향을 품은 부침개.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지네요. 사찰에서도 후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 익었다 싶으면 이거는 으개야 됩니다. 스님들이 즐긴 후식의 이름은 과편. 앵두나 뭐 오디나 매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단호를 전후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시원하게 차게 해서 이제 드셨던 그런 선조들의 음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 녹을 때까지 이거는 빨리 끓여도 다 녹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야 다 녹아요. 거의 이제 냄비에 한천을 녹이고 매실은 으깨서 준비합니다. 거기에 매실 과즙과 꿀을 한데 섞어 한 소끔 끓인 뒤 식혀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마치 묵처럼 굳어진 과편은 새콤달달한 훌륭한 후식이 됩니다. 딸기를 따고 여기 오게 되면은 한 4시간 내지 5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한 통을 딸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즙을 내 가지고 하루에 한 잔씩 드렸는데 그 빛깔이 정말 그 검붉은 그 딸기 색깔이 좋아서 지금도 눈에 선한 것 같아요. 제철 과일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별미 후식입니다. 앉으시오.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낸 겸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또 선생님들 덕분에 국수 잘 먹겠습니다. 맛 한번 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들 솜씨가 좋아서. 스님의 밥상은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는 수행식이기도 하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막힌 듯한 느낌이 들 때 뭔가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 정도로 이제 시원합니다. 뭘 줍시다 하면 보람이 있어요. 제가 서비스로
약재 부침개도 좀 잘 사봐요. 나는 여름에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낸 겸손의 음식. 스님들을 미소 짓게 하는 여름 국수 밥상입니다. 밀의 수확량이 많지 않던 시절, 국수는 잔치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원조 물자로 수입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국수는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는 먹을거리가 부족해 걱정이었지만 이젠 넘쳐나는 음식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다시 고민하게 됐죠. 그렇게 웰빙 음식으로 주목받은 국수가 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입맛을 잃기 쉬운 무더운 여름. 서늘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몸에 열을 내려주고 기운을 내게 해준다는 메밀국수입니다. 메밀은 생육기간이 짧고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 대표적인 구황작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찰기가 없어서 면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죠. 입반죽 해야 돼, 입반죽. 익은 반죽 해야지. 이 가재는 메밀이 맥이 없는 데다가 익은 반죽을 안 하니 국수가 진짜 맥이 없어 못 먹겠더라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잔치 때 이제 이거 아꼈다가 잔치, 뭐 아들 결혼식, 또 할아버지 한갑 잔치 그럴 때 또 나도. 쌀과 보리는 물론 메밀도 귀했던 그 옛날, 배를 골지 않기 위해 뭐든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니까 쌀밥 싸우는 애들이 막 놀고 주더라고. 강냉이밥 싸웠다. 자기들은 쌀밥 먹는데 우리는 강냉이밥이니까 강냉이밥은 또 얼마나 딱딱해.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사왔어요? 안 사줬어요. 밥 안 샀어요. 지금 나지. 아니 그러면 점심 때 뭐 드셨어요? 굶었죠. 굶었어요. 이 댁에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메밀국수를 즐겨 먹습니다. 여름이면 수시로 국수 틀이 아궁이에 올려집니다.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남은 국수 틀입니다. 저기 빠질 것 같아. 저기 하고 이쪽에 이거. 이거 한 40년 좀 넘었어요. 손님이 오시면은 하고 또 무슨 결혼식이나 뭔 잔치가 있어 사람이 모이면 하고 그러니까 주문을 해놓고 미리 맞춰놓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메밀국수를 뽑으려면 틀에 반죽을 넣고 눌러줘야 합니다. 아유, 햇빛 끓이니까 말. 천천히 뜯어도 돼. 그렇게 안 떨어져. 아래쪽으로 가느다란 국수가 빠져나옵니다. 어떤 애 아니라잖아. 끓는 물에서 삶아진 국수는 찬물에 헹궈 사리를 만듭니다. 간장 양념을 해서 비벼 먹는 메밀 공이국수입니다. 옛 방식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데선 쉽게 맛볼 수 없는 추억의 음식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강가에서 민물고기를 잡으면
특별한 국수 음식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나물 무칠 때도요. 여기는 다 고추장만 써요. 쌈도 요 사람들은 쌈 싸먹는 것도 다 저거 고추장으로 먹어요. 고추장으로. 여기는 고추장이 더 필요하지 된장이 더 필요하지 않아. 먼저 손질한 물고기에 밀가루를 넣어 반죽합니다. 그런 다음 달걀물을 섞어줍니다. 민물고기 제일 그거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진짜로 이거 아주 우리 집에 냉닭끼리 먹는 집이. 생선에 밀가루와 달걀옷을 입혀 어탕을 끓이다니 참 신기하죠. 매워 보여. 갖은 양념과 채소를 넣어 진하고 칼칼한 국물 맛이 일품인 어탕. 여기에 국수를 넣어 끓이면 여러 사람이 먹어도 든든한 어탕 칼국수가 만들어집니다. 밀가루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보양 국수가 있습니다. 네, 물 쓰시고. 산양삼은 뿌리를 살려야 돼. 그래서 민아 이거 몇 년 걸리고? 5년근. 5년 걸리고. 예. 야 이거 뭐 신랑이 힘쓰겠는데. 이걸로 뭐 해줄긴데? 도토리 산양 도토리 묵국수. 말투로 그냥. 산양삼은 생으로 먹거나 달여 먹는데 이 댁에서는 먹는 방법이 좀 색다릅니다. 먼저 맛국물을 달여 육수를 냅니다. 지난 가을 걷어둔 도토리로 쏜 묵입니다. 이걸 잘라 면 대신 사용할 거라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도토리는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 입맛 없는 여름에 잘 어울리죠. 여기에 산양삼을 달인 육수를 채웁니다. 따끈하게 먹어도 좋고 육수를 얼린 얼음을 넣고 시원하게 즐겨도 좋은 별미 묵국수입니다. 큰 강이나 저수지가 있는 곳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어탕국수죠. 비린 맛이 사라지도록 7시간 이상 푹 고아낸 민물고기를 체에 곱게 걸러냅니다. 여기에 된장과 고추장을 2대1의 비율로 섞어 국물 맛을 냅니다. 국수에 녹말이 녹아들어 수프 같은 느낌이 나는 어탕 칼국수. 옛날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가능하게 했던 보양 음식이었습니다. 면의 부드러움과 국물의 구수함이 혀끝에서 오랫동안 감도는 어탕국수. 진하고 구수한 우리의 맛입니다. 별다른 특색이 없는 평범한 국수 한 그릇이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지요. 시원한 국수 한 그릇에 무더위가 사라지고 잃었던 입맛이 되살아납니다. 음식만큼 추억을 부르는 것이 또 있을까요? 국수를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일 때도 있었죠. 추운 계절 국수 한 그릇이면 좋겠던 그 시절의 맛이 대구에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서 국수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고장 대구. 해방 이후 제분, 제면 산업의 중심지였던 대구는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건년의 50% 이상을 생산하던 대한민국 최고의 제면 생산 기지였습니다. 대구의 서면 시장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일단 가격도 싸고요. 양도 많이 주고 부담이 없으니까 많이 드세요. 50년이 훌쩍 넘은 국수거리는 반죽을 미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칼로 반죽을 잘라내 만드는 칼국수. 하지만 대구에서는 다르게 부릅니다. 국수를 누룽국수를 했어요. 경남 지방에서는 이 칼국수 소리 안 했지. 그러다 보니까 누룽국수 하면은 이 국수물에 끓여가지고 호박 썰었고 감자 썰었고 바로 즉석에서 끓여주는 게 누룽국수로 전통이 내려왔는데 경남 지방, 영남 지방에서는. 진한 멸치 국물에 채소를 듬뿍 넣어 끓인 경상도식 칼국수가 누른국수입니다. 뜨거운 국수를 훌훌 불어가며 매운 고추를 반찬 삼아 먹으면 땀이 절로 나죠. 대구는 제면 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된 곳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제면소를 운영했던 곳도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에 국수 공장이 많았던 이유는 고온 건조한 바람 때문입니다. 분지로 이루어진 대구에 부는 바람은 국수 가락을 말리기에 딱 좋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수가 전 국민의 음식이 된 계기는 한반도의 아픈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 땅을 아프게 핥히고 간 한국전쟁은 많은 이들을 배고픔에 떨게 만들었고 미군의 원조로 들여온 값싼 밀가루는 국수를 발전시킨 계기가 됐죠. (1960년대) 말 시행된 정부의 분식 장려 운동은 그렇잖아도 국수 공장이 넘쳐나던 대구에 본격적인 국수 문화를 꽃피우게 했습니다. (1975년에) 처음 문을 연 이곳은 옛 방식 그대로 국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수동식 기계라 다루기 어렵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서 늘 긴장해야 합니다. 사람 손길이 여러 번 가야 하니 수고롭기는 해도 집에서 만든 것처럼 찰지고 쫄깃한 면발이 만들어지죠. 면발이 나오면 끊어지지 않게 재빨리 대나무를 걸어 말려야 합니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이게 숙련공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네요. 어떤 음식에도 국수는 제맛을 냅니다. 대구에는 특별한 국수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의 부산물을 이용한 수구레 국수입니다. 소그레가 소에서 가죽하고 살하고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걸 쳐내야만 국 만들고 이런 거 다 하는 거라. 이 까는 사람도 그러면 그냥 못 가죠. 보통은 밥을 넣어 국밥으로 먹지만 대구 사람들은 국수를 말아 먹습니다. 신선한 선지와 쫄깃한 수구레가 어우러진 매운 양념의 수구레국은 그 맛이 면발에도 잘 배어나 토렴만 잘 해내도 칼칼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육개장에도 국수를 말아 먹곤 한답니다. 대구 사람들의 국수 사랑 대단하죠. 안동은 제사만큼이나 잔치도 많은 고장입니다. 그만큼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죠. 안동의 풍산유씨 종가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손님 접대용 국수가 하나 있습니다. 육수는 소 양지머리를 이용해 맑게 끓이죠. 귀한 손님 오실 때는 양지머리로 미리 이제 육수를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참
여름에는 차게 식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대접하죠. 손님 접대 음식으로 국수를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 오래 산다는 의미 때문에 잔칫날 국수를 많이 먹기도 했지만 손님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준비하기 수월하다는 현실적 이유도 상당했습니다. 때문에 면을 뽑는 데 사용하는 안반과 홍두깨는 대물림됐죠. 이건 몇 백년 됐습니다. 우리 집에 뭐 이 집하고 거의 뭐 나이가 뭐 안 되겠습니까? 네, 이거 안반 오래된 겁니다. 반죽은 밀가루와 콩가루를 7대3으로 섞어 만들어냅니다. 콩가루를 넣어 소화가 어려운 밀가루를 잘 소화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는데요. 안동과 대구의 칼국수는 대부분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거니까 참 곱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 예쁘고 또 맛도 있고요. 잘 밀어낸 반죽에 밀가루 분을 치고 잘 접어서 날렵한 솜씨로 썰어냅니다. 일반적인 칼국수보다 면이 얇은 게 특징입니다. 면은 삶은 즉시 건져 찬물에 헹궈내는데요. 그래서 붙은 이름이 건진국수입니다. 시중에 안동국수로 알려진 국수가 바로 이 건진국수죠. 육수를 내고 남은 양지머리는 수육으로 썰어 상 위에 올리는데요. 국수만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람과 햇빛 그리고 수백 번의 손길이 만들어낸 시간의 음식.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한 고마운 한 끼가 여기에 있습니다.